C조건의 특징이 있고 난 다음에는 장소의 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C조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장소가 있다. 하나는 비용이 이전되는 장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가 있다. C조건들의 가이던스 노트에서는 이 두 장소 모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 contract both the place of delivery, where the risk passes the buyer, and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carriage. 라고 해서 자, 뭐예요? C조건 하에서 당사자들은 장소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As precisely as possible. 근데 그 장소는 무엇이냐? 첫 번째, place of delivery, 인도 장소다. 인도 장소에서는 뭐 한다? Risk passes the buyer. 위험이 이전된다. 두 번째 무엇이다? Place of destination. 도착지를 정해야 한다. 도착지에서 뭐 한다? Seller must contract for the carriage. 이 도착지까지 운송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무엇이냐? If several carriers are used for the carriage to the agreed destination and the parties do not agree on a specific point of delivery, the default position is that risk passes when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to the first carrier at a point entirely of the seller's choosing and over which the buyer has no control.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물품을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CPT 조건을 사용하였습니다. CPT 조건이 어떤 식으로 운송이 이루어졌느냐?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의 어느 내륙 도시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매수인은 물품을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주기를 원했고 C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셀러는 여기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트럭을 사용해서 부산에 움직였고 트럭 다음에는 배를 이용해서 미국의 어느 항구까지 이동을 했으며 세 번째 여기서는 기차로 다시 한번 물품을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운송 계약은 누가 해야 하느냐? 매도인이 해야 한다. 해서 이 운송 계약의 비용은 당연히 이 내륙 도시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은? 대체 위험은 어디에서 이전을 한 것이냐? 만약에 이 중간에서 트럭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기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 사고의 위험은 누가 감당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정해놓지 않은 경우의 위험은 어디서 이전된다고 본다? 트럭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에 이전된다고 본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이서 합의를 함으로써 우리 물품의 위험 이전은 배 운송인에게 물품이 이전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자. 아니다. 기차 운송인한테 물품이 이전될 때 이전된다고 보자. 라고 합의를 따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이 미국에 도착해서 기차에 실릴 때 기차의 운송인에게 넘어갈 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기차에서 물품의 위험이 이전된다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배에서 사고가 났다. 배에서 물품이 굴러떨어졌다. 이 위험은 이 배에서 물품이 굴러떨어짐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누구가 상대이냐? 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배까지 무사히 왔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전복돼서 손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되는 것이냐? 매수인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통 이걸 너네가 위험이 어디서 이전되는지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첫 번째 캐리어에게 물품의 위험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첫 번째 윈송인에게 인도되는 지점은 보통 매도인은 잘 알지만 매수인은 잘 알 수 없는 지점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따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한국 어딘가에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느 한국 산골 지방에서 트럭이 넘어져서 물품에 손해가 나도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손해는 매수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만약 매수인이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물품의 도착지뿐만 아니라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까지도 명확히 합의를 해두어라 라는 것이 인코텀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본문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만약에 if several carriers, 여러 명의 운송인이 used carried to the agreed destination, 도착지까지 운송을 하는 데서 사용이 된다면 그리고 the parties do not agree on a specific point of delivery, 만약 그 두 당사자가 합의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the default position is that risk passes,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는 어디이다? 합의가 되지 않는 한 first carrier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물품의 위험도 이전이 된다. 근데 그 first carrier는 보통 어떠냐? At a point entirely of the seller's choosing. 매도인이 전적으로 선택을 하고 over which the buyer has no control. 매수인이 전혀 어떠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물품의 위험이 이전될 수 있다. 즉 뭐예요? 경고를 하고 있죠. 매수인에게 비용만 신경 쓰지 말고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 또한 너네가 합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없도록 해라 라는 일종의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Should the parties wish the risk to pass at a later stage, 만약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그 다음의 장소에서 물품의 위험이 이전되길 원한다면 example, at an ocean port or airport, they need to specify this in their contract of sale. 뭐라고요? 그들의 매매 계약에서 이러한 것을 specify, 명시를 해라 라는 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들었던 사례에서 한국의 예를 들어 충북의 옥천에서 물품이 트럭을 타고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LA 항까지 배로 이동을 하고 LA에서 내륙 도시까지 기차로 운송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둘이서 위험의 이전이 어디서 일어날지 합의를 안 하게 되면은 물품은 옥천에서 트럭 기사한테 물품이 옮겨갔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라는 거예요. 옥천에서 부산 사이에 트럭이 넘어져서 물품에 손해가 났을 때 매수인이 이걸 책임진다는 건 쉽지 않다. 따라서 매수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부산에서 배에 실릴 때쯤 아니면 LA에서 기차에 태워질 때쯤 위험이 이전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 합의사항은 어디로 들어가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에 들어가야 한다. 왜냐? 인코텀즈에서는 이러한 위험의 이전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코텀즈만으로 매매 계약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러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CPT에서는 양육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양하 양육 비용이 왜 문제가 되느냐? 다시 한번 옥천에서 트럭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물건이 배를 타고 LA 항으로 이동을 해서 LA에서 내륙 도시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품을 적재해서 물품을 여기서 어느 운송인에게 인도를 하고 나서 인도를 하는 그 적재 비용은 매도인이 내야 하는 거겠죠. 인도를 한 다음에 내륙에 도착을 해서 물품을 내립니다. 이러한 물품을 내리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양육, 양하라고 하게 되는데 인코텀즈에서는 이러한 양하를 위한 비용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인코텀즈 2010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것을 명확히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명확히 했느냐? 만약에 양하 비용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것이 운송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매도인의 책임이다. 만약에 이 내륙 도시에서의 관습이 어떤 것이냐면은 관습상 양화는 매수인이 하는 것이지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둘 사이에 CPT로 인코텀즈 조건을 하였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인이 양화를 하는데 양화 비용은 당연히 매수인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매도인에게 운송계약에서 우리가 양화를 했는데 그 비용도 너가 내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 운송계약 하에서 매도인에게 이미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운송계약으로서 청구되는 양화 비용은 매도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인코텀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뭐예요? 만약에 정해진 도착지에서 양화를 위한 비용이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운송계약 하에서 발생을 한다면 뭐예요? The seller is not entitled to recover such costs from the buyer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당사자들 사이에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즉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관습상 양화 비용은 매수인이 내는 거니까 내가 낼게 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던 한 이 항구에서 양화 비용이 운송계약에 포함돼서 매도인에게 청구된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다시 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양화 비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T에서 통과는 어떻게 되느냐? CPT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goods for export. 뭐예요? F 조건과 마찬가지로 CPT에서도 통관, 수출 통관의 의무는 셀러에게 있다. 근데 이 통관의 의무가 무조건 있냐? 아니다. Where applicable, 있다면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한다. However, 그러나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뭐예요? 수출 통관은 셀러의 의무이지만 수입 통관에 있어서는 셀러는 의무가 없다라고 F 조건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C 조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한 사람한테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CPT 조건 다시 한번 구성 확인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송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운송수단, 어떤 운송수단이냐? CPT는 어떠한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CPT의 정의는 무엇이냐? 첫 번째, 서로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물품이 인도된다. 그리고 뭘 해야 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도착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내야 하는 지점은 어디에 지정된다? CPT 다음에 어느 한 장소에 지정이 될 것이다. 자, 세 번째 C조건의 특징이 나온다. C조건의 특징이 뭐예요? C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물품은 목적 장소가 아닌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 C조건의 특징, 위험 이전의 장소는 어디다? 인도 시점이다. 도착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장소의 지정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떠한 장소를 지정해야 하느냐? 비용의 이전의 지점이 되는 도착지가, 즉 운송계약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첫 번째 지정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위험의 이전 장소를 여러 명의 운송인을 사용할 때 만약에 위험 이전 장소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에 위험도 같이 이전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위험이 이전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둘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조건 CPT에서의 유의점은 무엇이다? 첫 번째, 양육 비용이 있다. 양육 비용이 만약에 운송계약에 의해서 매도인에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둘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었던 한 운송계약에 의해서 부과되는 양육 비용은 매도인의 차지이다.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과는 어떻게 되느냐?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수입 통과는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조건의 가이던스 노트를 처음 볼 때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기가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적어 두시고 이 구성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CPT 이외에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C조건 무엇이 있다? CIP가 있다. CIP와 CPT는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뭐만 다르다? 보험부보의 의무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CIP의 보험부보 이 부분만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란 그럼 보험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의 사례를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옥천에서 부산까지 트럭으로 이동을 하고 부산에서 LA까지 배로 이동을 한 다음에 LA에서 어느 내륙 도시까지 기차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CPT 어느 내륙 도시이지만 CIP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CIP 내륙 도시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매수인은 뭘 원한다? 나는 위험 이전이 트럭이 아니라 부산에서 어느 그 선장한테 넘어갈 때, 선장한테 인도가 될 때 위험이 나한테 이전됐으면 좋겠다 라고 부산항에서 위험 이전이 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IP 하에서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보험은 어떠한 보험이다? 매수인의 위험에 대한 보험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에 대한 보험을 부보를 해야 하는데 그럼 여기서 과연 매도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보험을 들어야 하느냐? 부산에서부터 내륙 도시까지 위험에 대한 보험을 들으면 된다. 이 이전의 트럭이 넘어짐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누가 보상할지는 인코텀즈에서 정하지 않는다. 인코텀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위험이 배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하고 그 보험은 누구의 책임이다? 매도인이 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인코텀즈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본문 보시면요.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뭐예요? 매도인은 또한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하냐? Contract for insurance. 보험 계약을 해야 한다. 근데 어떠한 보험 계약이냐?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r damage. 여기 바이어의 형광펜 쳐주시고요. 매도인 자신의 위험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위험 전체도 아니라 매수인이 물품을 운송하면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인코텀즈에서 얘기하는 보험부보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험이 어느 정도여야 하냐? The buyer, 매수인은 should note that under CIP,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자, 미니멈 체크해 주시고요. 미니멈 혹은 맥시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buyer, 매수인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 뭘 기억해야 하느냐? CIP 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최소한의 보험을 들 의무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소한은 무엇을 뜻하냐? 나중에 CIP의 본문을 보게 되면 ICC 2009 하에서 A, B, C 중에 C라는 가장 낮은 등급의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바이어가 물품을 이전하는데 중간에 해적이 많은 바다를 지나가야 해요. 해적에 대한 위험은 ICC C 조건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ICC 시조건 하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그러한 손해만이 배상이 되고 해적이 만약에 배를 공격한 경우의 위험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은 오롯이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서 매수인은 난 C조건으로 너무 불안하고 B나 A 조건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만약에 매수인이 더 높은 수준의 보험을 원한다면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 만약에 바이어가 더 높은 수준의 보험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셀러와 expressly하게 명백하게 합의를 해라. 또는 바이어는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다른 보험 계약을 바이어 스스로가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이다? 매도인은 CIP 조건 하에서 매수인의 위험을 위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 하에서 둘이서 만약에 위험이 배에 실렸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도인은 이 부산에서부터 내륙 도시까지 운송 계약을 커버하는 보험 계약을 드는 것이 의무다. 근데 이 보험 계약의 정도는 어떻게 되면 된다? 최소한만 들어주면 된다. 바이어는 만약에 더 그 이상의 보험을 원한다면은 매도인과 합의를 하거나 스스로 보험 계약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CRP 보험의 상세한 내용 A3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보험의 미니멈한 정도가 대체 무엇이냐? The seller must obtain at its own expense cargo insurance complying at least with the minimum cover as provided by clause C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or any similar clauses. 라고 해서 자 뭐예요? 매도인은 보험 계약을 해줘야 한다. 근데 at least 최소한 어떠한 것에 상응해야 하느냐? ICC 조건, C 조건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CC A, B, C라는 것은 인코텀즈 2010의 특징 중에 하나가 ICC가 2009년에 개정된 이후의 최초의 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ICC가 2009년에 개정이 되면서 A, B, C로 세분화가 되었고요. 이 A, B, C 중에 C 조건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when required by the buyer,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예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the seller shall subject to the buyer providing any necessary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seller, provided at the buyer's expense any additional cover if procurable, such as cover as provided by clause A or B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or any similar clauses. 뭐예요? A나 B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보험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해주면 된다. 매도인의 의무는 최소한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을 들어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줘야 하느냐? 매수인의 요청이 있었을 때 매수인의 비용으로 해줘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